안녕하세요. 마디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달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폐 계몽 운동, 자폐 받아들이기, 자폐를 홍보하는 달입니다. 이 자폐를 홍보하는 날에 sadly 그 자폐 부모님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또 not interesting,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아이는 자폐를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굳이 자폐를 홍보하는 이 기간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depress, 그 우울감이 오죠. 자폐에 대해서 자꾸 생각할수록 우울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중증 자폐 아이를 키우면서 오랜 시간 동안 아이와 같이 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번 달이 사실 매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WHO에서도 이번 달을 지정을 했죠. 아이들을 위한, 자폐를 위한 달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하자라는 의미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동참하는 의미로 여태까지는 맨날 스티커만 사고 무슨 그런 것만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다른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티셔츠인데요. I'm his boys, 그 다음에 He's my heart라는 오티즘 계몽 셔츠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그걸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하나를 더 살 거 하는 얘기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빨면 또 못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쨌든 부모님들도 좀 그 자폐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폐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 압니다. 어쨌든 이번 달을 기준으로 어째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자폐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저도 제 주변인 분들한테, 그 비장애인이신 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씩이나마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폐 아이들이 그래도 사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드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었고요. 오늘은 그 예술적 재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자폐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그거는 뭐 이게 마일드든 모더레이든 시비어든 다양한 그 아트, 예술적 탤런트를 저는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어떤 거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혹은 발견했으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 그쵸? 그래서 오늘 그거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폐 아이들은 에브리데이가 챌린지예요. 그 에브리데이 삶에 있어서 그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들어해요. 그 힘들어함에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그 아트, 예술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좀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도와서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모르는, 부모님들이 모르는 어떤 탤런트를 소유하고 있는지. 꼭 아트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림 정도만 생각이 탁 번뜩 떠오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춤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 글쓰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학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 뭐 공학도 사실은 어떤 기술적인 아트겠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이가 아트 쪽에 재능이 있구나라고 찾을 수도 있고, 발견할 수도 있고, 또 키워줘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아트라는 게 그 치료 목적으로만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찾아보다가 verywellhealth.com에 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고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아티클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오늘 쉐어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굉장히 시비하고 그리는 거, 아트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아이들 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아티스틱,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롱런으로 그들이 즐거워하며 재밌어하고 그리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아트가 가져다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이거는 자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 같이 무발화, non-verbal일 경우,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 아트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레라든가 댄스라든가 뭐 힙합 댄스든지 그 힙합 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감정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자폐 아이들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사 표현,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 테라피라든가 그림으로 하는 심리치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 아이들의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표현 능력을 파악할 수 있듯이 이 아트를 통해서 뮤직, 그림, 글쓰기 뭐 등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그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춤도 발레리나 같은 말 한마디 하지 않죠.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혼자 흥얼거리는 할때 다른 사람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는 그 유익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 의하면 아이가 그 같은 그 아트를 하는 친구들과 소속되어져서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얘기를 나누고 물론 다른 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트에 재능 있는 애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소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장점은 아이가 자기의 장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기도 해요. 난 그림을 잘 그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하루 이틀 단순히 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그림으로써 계속 함으로써 더 발달되어지고 더 디테일한 묘사도 가능해지고 음악이나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글을 쓰는 경우는 뭐 아버지가 주무신다라고 썼다가 아버지가 이불을 덮고 주무신다. 아버지는 퇴근하고 씻고 침대를 이제 점점 묘사가 디테일해지고 이야기할 거리가 점점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강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장점을 강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재능이 있으니까 다른 거는 흥미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아트적 재질이나 재능이 있다면 그걸 쭉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스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발견하고 쓰고 만들어냄으로써 자기가 평생에 인조이하고 남들과 대화하고 커뮤니티에 속하면서 그것을 소개하고 또 그것을 얻는 유익을 얻고 maybe 경제적 유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즐겁잖아요. 저도 사진을 찍지만 가끔 이제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들어와서 편집하다 보면 때로 너무나 그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 나오면 웹사이트에도 올리고 나누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사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통하는 사람들과도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도전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건 무엇인가? 이런 그 아트나 뮤직이나 글을 쓰는 거에는 그 컴퓨터를 치든 붓을 잡든 뮤직에서 피아노를 치든 이런 파인 모터 스킬이라고 그러죠. 이 손으로 하는 이게 요구가 돼요. 손으로 하는 것, 펜을 잡든지 컴퓨터 타입을 치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춤을 추든지 그러니까 춤을 출 때도 요즘에 그 힙합 댄스 같은 거 봐도 단순히 몸으로만 하진 않더라고요. 이런 손가락으로 디테일한 묘사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파인 모터 스킬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말로 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프로세싱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코치나 인스트럭터나 아트를 가르쳐주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과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은 돼야 되거든요. 그는 말로 하고 말을 못할지라도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걸 프로세싱해서 언더스탠드하고 넘겨주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는 이 아이를 이만큼 올려놓겠다. 그거를 캐치업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이거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 템플 그랜딘이라는 영화를 보셨거나 그분 책을 읽으면 과학 선생님이 템플 그랜딘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에도 설리반 선생님 계셨잖아요. 그런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솔직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없다 해도 아이가 선생님의 expectation, 기대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사실은 굉장한 챌린지죠. 도움이고 힘들어요. 아이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선생님은 뭐 1년 안에 요만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거기를 못하면 거기 선생님이 기대치 못 미치면 돈과 시간 그리고 선생님에게 페이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것도 먼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챌린지고 아이한테도 도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소셜이 강해야 되는 이유도 뭐냐면 1대1 프라이빗 교습을 받으면 그닥 어렵지 않지만 부모님의 주머니의 사정에 따라서 그룹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 보면 아이들이 이제 좀 성장하고 이렇게 잘 그리다 보면 뭐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여러 학생들이 피아노를 같이 연주하기도 하고 여러 학생들이 그 악기들을 같이 연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룹에 들어갔을 때 그 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이 간혹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tor 스킬, 그로스 모tor 스킬에 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큰 머슬들, 허벅지라든가 숄더 머슬, 체스트 머슬들이 움직여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트 스킬을 하는 게 스포츠에도 적용될 수도 있고요. 뭐 또 단순히 뭐 들고 나르고 하는 그런 것도 요구될 때가 있어요. 첼로 같은 거 치는 아이들은 이 첼로를 들고 다니는 힘이 요구가 되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도와주지만 어느 정도 티네이저 되면 자기가 스스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능력도 요구가 되는데 때로는 자폐 아이들이 이런 빅머슬들이 위크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신체적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또 진짜로 이런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더 큰 챌린지들이 있죠. 아이들하고 아카데미컬 학습적으로도 따라가야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배운 애들이 뭐죠? 플랫도 배워야 되고 샵도 배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아카데믹적 그런 챌린지 그리고 그런 것을 고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아마도 챌린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학교에 가면 아트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죠. 음악 선생님도 있고 미술 선생님도 있고 또 과학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스포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제가 말하는 아트는 모두 아울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프랑스 사커를 아트 사커라고 그러잖아요. 멋있으니까 그게 장황하고 멋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스포츠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재능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볼브 되면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 그 아이의 탤런트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또 아트 프로그램들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제가 이렇게 리서치해 보니까 Art of Autism 이런 단체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그것을 프로바이드하는 학원이나 또 학교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 속해서 비슷한 장애를 가지거나 혹은 다른 장애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끼리
서로 배우고 그래서 자기를 발전시켜가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도 아이들이 자기 아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치료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미술 치료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 치료니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의 재능을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샤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거나 위드로 자기 스스로를 그룹으로부터 따로 떼서 혼자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그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의 아트 실력을 이렇게 임프루브 할 수 있다고 이 웹사이트에서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사실 비장애인들도 음악대학이나 예술대학 쪽으로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어메이징글리 자폐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탤런트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 중에도 특출하게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이나 다른 과목보다는 압도적으로 예술에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르쳐야죠. 그게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든 장애 전용 프로그램이든 이런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죠.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리지오널 센터나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키우고 싶다. 우리 애가 정말 여기에 진짜 재능이 풍부한 것 같다 그러면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1대1 교습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교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다 부모님들이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뭐 우리 아이가 아트에 재능이 있다 해서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부모님의 에포트, 시간과 돈,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어떤 레벨에 향상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아이의 인텐션이 있어요. 아이의 의도도 있어야 되고 아이의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부모님의 재정적인 서포트 없이 혹은 시간적 서포트 없이 마음적 도움 없이는 우리 애들 해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트 쪽으로 키워보겠다 그러면 진짜 도와줄 수 있는 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웹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걸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럼 팁이 뭔가? 아이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시면 안 돼요. 비장애인들하고 붙어서 그러니까 음악 경시 대회, 무슨 미술 경시 대회, 뭐 과학 경시 대회 나가서 우리 아이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인커리지를 주고 자신감을 부어줘야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많은 자폐인들 중에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 자폐 예술가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쿠키컬러, 스탠다이즈, 규격화되어 있는 데다 놓고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아이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 미술학원 가거나 그러면 입시에 맞게 아이들을 이렇게 쿠키컬러식으로 가르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저도 글을 쓰고 국제사진대회도 여러 번 출품 내보기도 하고 입상도 해보고 이렇게 제 경험을 살려보면 스탠다드, 기본적인 띠어리 이론은 알아야 되겠죠. 허나 그 위에다 쌓는 성은 아이들 스스로 쌓을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자, 얼굴이 우리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살색이 있었어요. 혹은 하얀색과 브라운 색깔을 섞어서 살색을 만들어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가 보는 세상, 자폐 아이 눈으로 보는 세상에는 그린 몬스터도 존재할 수 있고요. 블루 몬스터도 존재할 수 있고요. 음악으로 했을 때는 엇박자인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할 때 남들은 H2를 섞을 수 있는데 얘는 다른 걸 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스탠다이즈 시켜서 아이들의 창작성이나 창의력을 막는 행위는 해야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가능할 때, 아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아이의 창의력을 통해서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줘야 돼요. 저도 저희 아이의 그 탤런트가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찾아보는데 시비어리티를 갖고 있는 아이에게서 많은 오퍼튜니티를 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라이프 스킬, 이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스킬 자체만 배우는 것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운동을 조금은 따라하기 때문에 운동을 제가 조금씩 가르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롱웨이 투고라 아직 뭐 당장에 어떤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운동을 해요. 우리 아이가 그 신체적인 그 모로 아프록시아라 그래서 이게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것도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실업도 하고요. 스쿼트도 하고 그리고 볼 오래 들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살이니까 가능성이 보여. 10년, 20년 후에는 무언가를 좀 하지 않을까 운동 쪽으로. 그 다음에 헤드 스타트라 그래요. 먼저 시작해야 돼요. 아이가 탤런트가 보이잖아요. 내가 4학년까지 기다리겠다. 5학년까지 기다리겠다.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사실은 이 파이낸셜 문제가 제일 크죠.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긴 해요. 부모님들이 이거 서포트 해주려면 저도 저 큰애가 스포츠를 하니까 이렇게 따라다니 보면 돈이나 시간 그리고 부모 한 사람의 전적인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형편이 되는 선 안에서 찾아보고 하다 보면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리 시작하시고 그 아이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그 아이가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아이가 그림을 좋아하면 주변에 뮤지엄들이 많잖아요. 여기 LA 카운티는 미국에서는 LA 카운티라든가 오렌지 카운티 가면 뮤지엄들이 많고요. 그런 전시회도 종종 하고요. 근데 그런데 데리고 다녀서 보여주는 거고요. 음악을 좋아하면 오케스트라 콘서트도 가고 무슨 팝 콘서트도 가고 그래서 계속 익스포즈 시켜줘야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나 연극 그런데 또 출중한 애들은 영화도 많이 보여주고 연극도 많이 보여주고 또 그런 클래스에 들어가서 인볼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아트 학교예요. 물론 그러니까 일반적 교육 채널에서의 학교 등수는 별로 안 좋은데 부모님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학교가 등급이 몇 등급짜리 학교냐, 몇 등 하는 학교냐. 근데 아트 학교인데 조금 일반적 학과 과목에서 좀 떨어져요. 왜냐면 아트에 중점을 두는 거니까 애들이 기타라든가 음악, 댄스, 미술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런 학교라서 많은 거를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마지막 팁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이 재능이 보인다면 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캔버스도 갖다 놓고 물감도 갖다 놓고 크레용도 갖다 놓고 컬러 매직도 갖다 놓고 색연필도 갖다 놓고 크레용도 갖다 놓고 음악을 좋아하면 뮤직 노트를 그릴 수 있는 책도 갖다 놓고 뭐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면 무슨 요즘 많잖아요. 뭐 알렉사라든가 무슨 구글 길이라든가 뭐 쉬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아이가 음악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뭐 등등 과학을 좋아하면 과학에 관련된 그 디스커버리 토이들이 많아요. 밖에 가면 토이샵에 가면 디스커버리에서 나오는 화산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연기를 좋아하면 뭐 연기 무대를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아이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시나리오 스크립트 같은 거를 구해서 준다든가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집에다 구비해서 아이가 항상 리치할 수 있도록 해줘서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포기하지 마라입니다. 사실 아트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고 그 다음에 사진학교까지 졸업하고 사실 뭐 1, 2, 3등 등수에 저도 들지는 못했어요. 다만 입상, 어너러블 멘션에 픽이 2번이 됐는데 그 시간까지 꽤 quite a few years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만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입상을 하든 파이널리스트에 들든 어딜 갈 때까지 계속 컨테스트에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직 컨테스트도 나가보고 그러니까 비장애인들하고 붙는 컴페티션이면 어때요? 피아노 가서 해보는 거예요. 즐거워하겠죠. 아이가 지면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저도 괜찮아라는 어떤 부모님의 안도와 안심과 그 평안함을 제공하면 아이가 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아트 능력,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는 데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이들과 즐겁게 그 기술들을, 그 재능들을 발견해서 아이들의 즐겁고 유익한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